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웹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인 카르그 섬 있지 않습니까? 카르그 섬, 이곳을 강제로 압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을 지금 고조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추루스 소셜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오늘 미군은 강력하게 이란을 때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란의 석유 그리고 가스 인프라를 통제를 하겠다,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초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이렇게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름을 미국이 지금 거의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카르그라고 하는 이 섬이 굉장히 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전체 석유 수출의 90%가 이 카르그 섬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카르그 섬을 미군이 통제를 공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란은 수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곳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이 아파치 헬기가 순찰을 이렇게 또 돌고 있다가 격추를 당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조종사 2명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구조를 한 게 미 역사상 최초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상 드론이죠. 구조를 한 이제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파치 헬기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금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이 하르그선까지 이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평화 협상은 이루어지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 어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올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항상 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뻥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뻥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공격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과연 내일에는 어떤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올런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가 되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근처에 있는 걸프 오브 오만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만만에서 여기에서도 미군이 이란의 봉쇄 작전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군이 이란의 선박이 아니라 인도의 선박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인도인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미국에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군이 이란의 항구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선박이 이거를 위반을 했다고 하네요. 위반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군에서는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조선 MT 스텔밸류라고 하는 선박을 공격을 했다고요. 정밀 타격을 기관실에 했다고 합니다. 기관실에다가 이제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인도인 선원 3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원 21명 정도는 구조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실수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목표로 하고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로부터 이제 봉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해군에서도 우리도 이제 봉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에 있는 그 수많은 항구들을 이제 다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그 유조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나 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이제 봉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멈춰라, 이제 거기서 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박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박만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요번 주에만 3척의 선박, 인도 국적의 이제 3척의 선박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사망 사건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인도 선박들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명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 깊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항의를 우리는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는 이 선박에 인도 국적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맹이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왜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이란도 봉쇄를 하고, 미군도 봉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또 사망까지 이루게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중동의 컨플릭은 언제 끝날런지 참 답답하네요.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 월드 스크루웜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로운 그 기생충, 그 파리 기생충이 지금 이 소들한테 계속 조금씩 이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소들의 살을 이제 퍼먹으면서 폐사까지 이루게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한 1960년대인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좀 이제 심각한 그런 사건이어가지고, 그때는 다 박멸을 했다고 해요. 다 박멸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이제 새롭게 이 뉴 월드 뭐 스크루웜이 다시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모든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이제 뭐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2년째이지 않습니까? 2년째인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파먹는 뉴월드 스크루웜이 텍사스에서부터 지금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확인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뉴멕시코까지 지금 퍼졌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5마리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해요. 뭐 거의 다 소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의 반려견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농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스크루웜이 퍼지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약한 외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픈 보로를 하지 않았느냐, 바이든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소들까지 많이 넘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지금 1년 이상이 지났잖아. 1년 반 이상이 지났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스크루웜이 지금 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탓이래. 이거는 진짜 와, 머리 총 맞았나.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와, 이거는 야, 듣고 있으면 개 짜증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봐.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렇게 또 봐. 이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농무부 장관은 국경을 넘는 대규모 유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생충이 함께 넘어왔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어났잖아. 지금 이 스크루웜이 발견이 된 거 아니야.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 아니고 지금 발견이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고, 그리고 반려견들까지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봐라,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스크루웜이 넘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넘어왔으면 작년에 뭐 2년 전에 넘어왔어야지. 지금 넘어온 것을, 지금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지라고 이제 운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이제 운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정부의 그 예산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인력들을 다 감축을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농무부의 기생충 감시 그리고 이제 대응 예상들이 삭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지로 인해 가지고 다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 감시 인력의 25%를 도지에서 잘라버렸다고요. 네, DOGE 도지에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일을 할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기생충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뭐 거의 2년이 1년 반이 지나고 있으면서 2년째면서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맛이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명을 하는 거지. 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좀 짜증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 남미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롬이 많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가축들이 수송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농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스크롬이 넘은 곳은 없다. 라고 이제 선을 이렇게 또 그으면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방역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농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2년째를 트럼프 대통령이 도맡아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무능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무능하고도 이렇게 무능한 이 정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싹 다 잘라버려 사람들 싹 다 잘라 엄청나게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거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반성을 하지는 않죠. 뭐든지 잘못된 거는 남 탓이고 잘된 거는 다 자기 탓이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피들은 그거를 다 믿고 있다. 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짱이십니다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신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다 맞아. 트럼피들은 뭐 거의 김정은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펜타곤이 지금 락다운에 지금 들어갔다. 여러 그 플로어에서 락다운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펜타곤이 국방부에서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펜타곤 내에서 그 공기질을 감시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 퀄리티 그 이슈가 이제 경고가 이렇게 또 감지가 되어가지고 사전 예방 조치로 지금 일부 층들이 폐쇄가 되고 지금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몇 시간 전에 오늘 아침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폐쇄가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펜타곤 건물에 2층부터 5층까지 지금 폐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코리도어 뭐 넘버 4부터 넘버 7까지 굉장히 좀 이제 광범위한 그런 구역이 잠정 폐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막 조사를 하고 있는 뭐 경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독면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화학 보호 장구 같은 것들, 막 노란색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입고 조사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군가 독가스 같은 거를 퍼뜨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대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안전하게 대피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정밀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가스가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제 1시간에서 한 2시간 뒤쯤이면은 뭐가 문제인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내일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펜타곤 국방부에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뭐야 테러가 일어났나, 누가 독가스를 이렇게 또 퍼뜨렸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뭔지 내일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그 스파이 능력이 굉장히 위태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의 엄청나게 강력한 해외 감시 권한이 있다고요. 그 권한의 제목이 피사 섹션 702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번 주 금요일에 만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사 섹션 702가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외국인들의 정보 같은 것들을 통신,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거를 영장 없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 라고 하네요. 법안인데, 그런데 이게 금요일에 이제 만료가 된다. 내일 이제 만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료가 된다고 하면은 정보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은 법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직면하게 돼가지고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이제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 의회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인 그 합의가 이제 거의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그리고 이제 정보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빌 폴트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판이 뒤집혀 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을 한 사람한테 인력을 감축을 시켜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또 돈을 안 쓰려고, 돈 쓰지 말라고 인력 감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사 섹션 702가 만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국장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연방주택금융청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을 그냥 꽂아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그냥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여기저기다가 다 꽂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들을 국장으로 막 여기저기다 꽂아두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인력 감축을 해라, 여기서 뭐 비용 절감을 해라, 다 돈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소리는,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내고 있는 그 텍스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가 내고 있는 텍스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UFC 그 경기장을 만드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그 무도회장을 만드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여기저기다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만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링컨 기념회관의 앞에 있는 그 연못을 다 빼고 뭐 색칠을 하고, 거기에다가만 해도 돈이 뭐 몇백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보니까 똑같아. 똑같아.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 그것도 이제 조금만 지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끼가 끼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물 빼고 다시 채우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색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몇백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백만 달러를 썼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팔하고 막 그런 게 없어. 그냥 헛돈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냥 국민들한테 돈을 안 쓰려고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좋은 그런 정책들을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 인력 감축하고 있고, 공무원들 지금 계속 자르고 있고, 돈 안 쓰고 있고, 우리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개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오늘이
이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이렇게 또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제 월드컵은 굉장히 좀 이제 희한하게 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에서 하는 그런 월드컵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세 나라에서 월드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역사상 세 나라에서 하는 이제 공동 개최를 하는 그런 월드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가국 역시 48개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피파에서 공식으로 이제 티켓을 사가지고 리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표 그거를 공식적인 그런 웹사이트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요. 거기에서만 티켓을 사고 이제 되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팔 때마다 수수료 같은 게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안표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티켓의 가격이 미친 듯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요번 이제 월드컵의 파이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티켓 가격이 한 장당 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폭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월드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나라들에서 참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라는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미국도 당연히 참가를 하고 그리고 이란도 참가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통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 미국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뉴욕에서도 월드컵 경기가 이제 치러진다고요. 그런데 그 뉴욕에서의 경기장을 이렇게 또 가려면은 지하철이나 뭐 기차를 이렇게 또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차의 가격이 원래는 13달러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13달러 정도 했던 게 100달러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왕복 티켓이 100달러래요. 야,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달러가 아니라 원래는 뭐 500달러인가? 미친 듯이 올랐다고요. 그런데 그거 500달러 미친 거 아니느냐라고 하니까 그 500달러에서도 내려간 게 100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달러도 원래는 13달러짜리 왕복표였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논란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개막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개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멕시코 시티 아스테카 스테디움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3개의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랑 체코랑 경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 한다고, 여기 이제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에 경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오후 7시에 월드컵을 잘 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이 체코를 잘 꺾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월드컵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주가들이 지금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대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상승을 하는 것을 누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매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PPI 지수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1.1%가 상승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도매 물가 상승률이 6.5%에 달했다 라고 합니다. PPI 지수가 6.5%래요. 아니, 지금 이 도매 물가가 6.5%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이 CPI 지수도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야, 지금도 이 CPI 지수가 4.몇% 나오면서 야,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6%대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 5%, 6%대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CPI 지수가. 도매물가 먼저 오르고 이제 CPI가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매물가. 야, 이거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 PPI는 어느 정도 이제 오르는 게 억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매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 CPI 지수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어찌어찌 이제 빨리 내려가기는 내려가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전쟁이 조만간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전혀 안 끝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고유가는 계속 지속이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좀 많이 올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주들이 10% 정도 이제 급락을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을 내리기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은 강력하게 반등을 내리기도 하면서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마이크론, AMD, 인텔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매수로 투자 의견이 2단계 정도 상향 조정에 이르기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4% 이상씩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오라클이 11%나 폭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좀 이따 뉴스를 이제 보기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스페이스X가 IPO를 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좀 이제 많은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많은 주식들을 정리를 한 것도 있다고요. 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다른 주식들을 정리를 한 게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간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내일은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로켓주들 다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는 우선은 올라가지 않을까. 우선은 올라갔다가 모릅니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하이비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관심을 이제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많이 오르지, $200 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공모가는 $135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내일은 $135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거의 뭐 $2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값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금값이 지난 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최고치 대비해가지고 24%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금값은 4% 정도 폭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제 전당포를 하는 그런 이제 전당포 주식들이, 그런 이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유럽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금 올렸다 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2.25%로 0.25% 정도 이제 스몰 스텝으로 이렇게 또 인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 이후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네요. 아니,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내리기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도 압박을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조만간 또 FOMC를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FOMC를 이렇게 따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또 요동을 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장 초반에는 한국 증시, 뭐 코스피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4%가 급락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도 2.3%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좀 이제 만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좀 이제 많이 높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라클의 주식이 11%나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1%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닝 펄 쉐어 있지 않습니까? 주당 순이익도 $2를 넘어서면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93%가 폭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나왔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오라클에서 자본 지출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지금 뭐 AI 뭐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약 1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가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오라클의 그 캐시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이너스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AI에다가 대한 그런 투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미친 듯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AI 그 인프라 그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자본 지출이 너무 심하다라고 합니다. 자본 지출은 무려 162%나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557억 달러나 자본 지출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은 순현금이 유출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700억 달러나 아마 유출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올해랑 내년이랑 해가지고 AI 같은 곳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계속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라클에서는 2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권이나 지분, 금융을 통해 가지고 4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총 400억 달러를 추가 조달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돈을 영혼까지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태위태한데 라고 하면서 오늘은 11%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것이지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까딱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 폭락을 완전히 다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오라클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드뱅크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2026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1월 달보다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0.1% 정도 이제 내려가지고 2.5%로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많이 하향 조정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4개월째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협이 폐쇄가 되고 봉쇄가 되고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비료 가격도 오르고 있고 싹 다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해가지고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이 경제 정만치를 낮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이상 치솟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성장률은 2.1%대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리세션이 이제 올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까지 온다고 하면은 성장률은 1.3%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못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로만 끝난다고 해놓고 계속 못 끝내고 있어.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리세션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GM이 이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딴 배터리를 쓰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FP 그 배터리를 도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LFP를 이 도입을 하는 거 대신에 LMR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MR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LFP랑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같은 배터리 부피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LFP보다는 LMR 이 배터리를 지금 더 집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M은 이 LMR 이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10년 이상이나 계속 연구를 이렇게 또 해왔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LFP보다 LMR 이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마도 2028년도부터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전기차 업체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LFP를 지금 채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테슬라도 LFP 쓰고 있다고 하고요. 뭐 리비안, 포드 이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서 LFP 배터리를 채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 모델들을 계속 추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싸기는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 거리가 좀 짧기는 짧지만 그런데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GM은 자신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LMR 배터리를 이제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새로운 배터리 LMR 어떻게 나올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돈 넘어 언니 있지 않습니까?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테슬라의 무인 로봇 택시를 시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승을 했는데 그런데 캐시우드가 타고 있었던 이 무인 이 로봇 택시가 주차 위반 티켓을 띄었다고요. $75짜리 주차 위반 티켓을 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냥 아무데나 세웠나봐요. 아무데나 이제 세우다 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는 그 사람이 없는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어떠한지 이제 보려고 이제 탔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니 $75짜리 티켓을 이렇게 또 끊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과태료라는 이제 그런 비용 항목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요.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이제 조금씩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가 이런 티켓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가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X에서 물어봤나봐요. 아직 답은 없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캐시우드, 이 돈너머니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다가도 이제 많이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전기차를 보고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 서비스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시우드는 텍사스까지 이제 가가지고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타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이 이렇게 또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쓸데없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뭐 티켓 같은 거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캐시우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로봇 택시들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실제로 운행을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택시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이 굉장히 얇은 노트북을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차세대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프로젝트 파이어플라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와일드캣 레이그라고 하는 SoC 기반의 노트북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굉장히 얇은 CPU 메모리칩 그런 걸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인텔은 코어 울트라 시리즈 3를 이제 성공을 이렇게 또 시킨 다음에 프리미엄이 이제 좀 부족한 이 보급형 노트북 시장을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와일드캣 레이크 프로세서를 지금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파이어플라이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모바일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그 생태계랑 이제 융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바일 폰에서 많은 그런 부품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이제 노트북에다 하려고 하나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얇으면서 보급형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차세대 그 컴퓨터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컴퓨터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인텔에서도 이제 차세대 그런 이제 컴퓨터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차세대 컴퓨터인데 그냥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런 걸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좀 약한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제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에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군사적 이제 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탈링크 그 지상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있는 스탈링크 그 기지들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란은 이 일론 머스크의 기지들을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자산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했던 그런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란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탈링크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미군의 드론 그리고 이제 무인 감시 그런 뭐 드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격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 지상 기지들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이렇게 스탈링크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었다고요. 중동에 또 이제 많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이 스탈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엄청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란 아마 이제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에서는 어쩌면은 스탈링크를 공격을 내일이 또 이제 IPO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IPO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란이 스탈링크 그 지상 기지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일 또 이제 IPO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